자, 오늘은 제 투자 수익률과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제가 추구하는 투자의 방향성은 어떤지, 또 여러 장기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떤지 한번 두런두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CHD, 슈드입니다. 슈드에도 여러 계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친구고요. 이제 4에서 5년 차 정도 된 것 같네요. 수익률은 PR로 30%대 정도고 그동안 받았던 배당을 포함해서 토탈 리턴으로 보자면 45에서 50% 정도 될 것 같네요. 제 경우에 배당은 재투자 없이 모두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당 수익률. 저도 똑같이 3%대로 시작했고요. 어느새 배당이 잘 성장해서 4.7%가 되었습니다. 아마 빠르면 올해 중에, 늦어도 내년에는 5%대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QLD, QQQM입니다. 이 계좌 같은 경우는 참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친구 3명이서 최소 20년 뒤에 매도하자는 맹약으로 시작한 계좌입니다. 이것도 4에서 5년 차 정도 되고요. 자, 수익을 보면 QLD는 이것도 어느새 100%를 넘어서 130% 정도 됐습니다. 원래도 신경을 잘 안 쓰는데요. 100% 이후로는 더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QQQM. QQQ랑 똑같은 거고요. 이것도 어느새 100%를 넘어서 110% 정도 됐습니다. 누가 봐도 낮은 숫자는 아니죠. 이게 한간에 보면 잼투리는 슈드 몰빵 아니냐, 이렇게 저도 모르는 짜가 잼투리들이 참 많은데요. 저는 그 누구보다 나스닥의 진심인 사람입니다. 오히려 나스닥에 투자하기 위해서 슈드를 선택했다고 봐도 될 정도일 것 같아요. 어쨌든 오히려 안정적인 슈드가 있었기 때문에 QLD, 반토막 꽤 자주 있거든요. 그래도 아무런 동요 없이 꾸준히 투자를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한 종목들 카카오페이에서 평단가 100분위 를 볼 수 있죠. 확인해 보니까 슈드와 QLD는 상위 2에서 3% 정도 되고요. QQQM, 이건 상위 1% 언더입니다. 물론 제 경우에도 모든 계좌가 다 이렇게 50%, 130%씩 되는 건 아니고요. 플러스 30%짜리 QLD 계좌도 있고요. 아마 올해나 내년 중에는 제 서울 아파트를 팔고 추가 투자를 진행할 것 같은데요. 아마 그때는 또 수익률 0%짜리 슈드 계좌도 생기겠죠. 근데 사실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투자하다 보면 상위 1%, 2% 되더라고요. 물론 누구나 허리에서 혹은 어깨에서, 머리에서 시작하기 마련인데요. 그렇게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4, 5년쯤 되면 종목을 가리지 않고 그냥 상위 1%, 5%는 되더라고요. 그냥 항상 반복되는 진리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자신 있게 말씀드리죠. 괜찮은 ETF 많으니까 그냥 두세 개 투자하시고 그 시간에 나가서 운동하셔라. 대충 투자해도 상위 10%는 거뜬히 되더라. 근데 그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잘 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이유 대면서, 핑계를 대면서 장기 투자를 포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머리 끝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새 발끝까지 상위 1%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상위 1%의 비결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항상 반복되더라고요. 바로 슈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도대체 왜 재미없는 슈드에 투자하냐? 젊을수록 절대로 슈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추천하는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배당주 투자하면 망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외될 겁니다. 이렇게 슈드에 대한 갑론을박이 항상 뜨겁죠. 항상 이 까도 미치게 하고요. 빠도 미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슈드가 아니라 어떤 종목에서라도 항상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보통 잘 나갈 때 환상을 보고 들어오죠. 근데 대부분은요, 3개월, 6개월도 못 버티고 욕하면서 나가십니다. 그리고 또 항상 반복되는 진리가 저렇게 구닥다리다, 재미없다, 소외당한다,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당연하겠지만 실제로 투자하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들 3개월, 6개월 인내심 없이 뛰쳐나가신 분들만 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달리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달리기에서도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요. 달리기 하면 연골 나간다, 관절에 정말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또 웃기지만 그 중에서 제대로 뛰시는 분들 당연히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냥 제대로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약이 입에 쓰다고 그냥 뱉는 것처럼 보여요. 달리기를 완전 처음 시작했을 때 한 3일차, 일주일, 2주일까지는 진짜 온몸 다 아프고 이 운동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뭐 무릎부터 발목, 심지어 허리, 어깨까지 안 아픈 곳이 없어요. 저도 당연히 그랬고요. 근데 투자도 보통 3개월, 6개월 못 버티시거든요. 근데 또 이상하게 이분들이 귀신처럼 내려가기 직전에 많이들 들어오세요. 그렇게 3개월, 6개월 내려가니까 최악이라고 잡주라고 얘기하면서 나가시죠. 그래서 꼭 투자나 달리기뿐만 아니라 뭐 공부도 그렇고요. 이 몸에 좋은 거, 인생에 좋은 것들이 이 허들 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남들이 다 좋다고 교과서처럼 얘기하는 것들 진짜 하면 좋은 게 많거든요. 특히나 제가 최근까지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말씀드리자면 달리기랑 장기 투자는요, 이 한 달, 3년, 5년 이 허들만 넘으면요, 욕할 일이 정말 없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요. 그렇게 슈드라는 종목을 욕하고 뛰쳐나가셨던 분들, 그분들이 저와는 다른 슈드에 투자하신 걸까요? 왜냐면 누군가는 욕하면서 뛰쳐나가는 종목이었는데 제가 투자한 슈드는 아니었거든요. 총 수익률 50%, 배당 수익률 4.7%. 이거 절대 나쁜 숫자가 아니죠. 분명 그분들이나 저나 투자한 종목은 정확히 똑같았을 겁니다. 근데 다른 게 있다면 사람과 시간이겠죠. 여기까지 와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투자 기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1년짜리 투자 수익률이랑 5년짜리 투자 수익률이랑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오래 전부터 투자했잖아요. 그러니까 높죠. 너무너무 정답을 잘 알고 계시죠? 잘 아시는 분들이 왜 그러실까요? 당연하겠지만 투자 수익률은 수익률 곱하기 시간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하루라도 오래 투자한 놈이 장땡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명제라서 다시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인데 오래 투자한 사람의 수익률이 당연히 높은 게 맞습니다. 그게 욕하면서 나가신 분들의 슈드와 저의 슈드의 명확한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확신하는 건요. 투자의 3요소, 종목, 사람, 시간 이 3개 중에서요. 그런 분들, 그런 사람만 뺐다면 완벽한 투자가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돌려 말할 것도 없고요. 누군가 종목을 욕하고 있다면 인내심이 부족한 그 사람의 탓입니다.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아쉽게도 그런 분들이 투자했던 종목 또한 최고의 종목이었을 거고요. 하지만 이 종목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최악의 투자자를 만나서 잡주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적당한 종목 혹은 남들한테 욕먹는 종목이더라도 최고의 투자자, 장기 투자하면요, 최고의 종목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제가 투자했던 슈드라는 종목은요, 정말 좋았습니다. 뭐 굳이 표현하자면 이건 이제 전 재산 넣어도 되겠다. 뭐 실제로 그렇게 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대출을 받아볼까 고민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물론 할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바라보는 슈드는 이미 50%를 달성했죠. 그러니까 이제 100%가 눈앞에 보여요. 그러다 보면 또 500% 되고 하겠죠, 나중에는.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도 어느새 5%가 코앞이고요. 그래서 10%, 50%도 절대 신규로 같은 이야기, 남의 얘기, 사기꾼의 이야기처럼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5에서 10%는 정말 금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 투자해서 지금 배당 수익률 50% 넘잖아요. 저는 정말 웃기지만 그게 벌써 제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렇게 같은 종목을 두고서도 3개월, 6개월 긴 시간 버티지 못하고 욕을 하면서 떠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반대로 이렇게 정말 제가 수없이 시뮬레이션 했던 그 차트 속의 데이터를 실제 현실로 가져오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연 배당 성장률 8%, 10%, 12% 가정하면서 슈드의 10년, 20년, 30년 차트 많이 그리곤 했었죠. 근데 그 차트가 저한텐 이제 현실이에요. 이제 5년 차까지 채웠고요. 5% 차트보다 더 올랐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종목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슈드와 QLD, QQQ의 포트폴리오 이걸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자면요. 물론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결과적인 수익률은 QLD가 뭐 2배 이상 높았죠. 정말 압승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제3자가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봤을 때까지만의 결과고요. 실제 그 시간 동안 투자를 직접 했던 제가 느꼈던 점은 슈드 중심 투자는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신의 한 수가 될 것 같고요. 다시 돌아가더라도 QLD 또는 QQQ를 포트폴리오의 메인 자산으로 두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몇백에서 몇천 정도를 QQQ, QLD 혹은 TQ로 굴리는 건 생각보다 정말 쉽습니다. 이게 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말 그대로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 스케일에서 뭐 QQQ, QLD 몰빵해라. 사실 그렇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잃어도 몇 천이잖아요. 인생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요, 그게 최소 수억 단위의 포트폴리오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QQQ, QLD의 수익률 좋은 거 저도 너무 잘 알죠.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똑같이 최소 수억 혹은 10억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해 보지 않으신 분이시라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슈드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이거 뭐 겁쟁이들의 포트폴리오 아니냐, 뭐 재미가 없다, 수익이 그래서 되겠냐, 그래서 정말 은퇴할 수 있겠냐 하는데 저는 딱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직접 해보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스파이 QQQ 좋은 거 잘 알죠. 근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일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1억, 2억 금방 모으게 되실 거고요. 자, 그렇게 2억, 3억, 5억이 됐을 때 그때도 스파이 100%, QQQ 100% 그게 정답일지는 각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몸으로 경험해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을 텐데요. 뭐 1억 이상, 2억 이상의 단위로도 30%, 50% 하락이 괜찮더라. 그럼 뭐 스파이 QQQ 계속 하셔도 괜찮고요. 뭐 어쨌든 각자 잘 맞는 ETF를 찾아가는 게 항상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 영상으로도 다뤄볼 예정인데 빠르면 올해 3분기, 늦어도 내년쯤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서울 아파트를 팔 예정이고요. 뭐 또 그중에 80에서 90%는 슈드에 투자하게 될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 채널은 평생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언제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수익률 500%짜리 그리고 워렌 버핏의 코카콜라를 위협하는 배당률 50%가 넘는 슈드 계좌 나중에 꼭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QLD에 대한 이야기. 여러 댓글에서도 QQQ가 아니라 왜 QLD로 투자하시냐? 혹은 또 일부의 분들은 아니 왜 TQ로 하지 QLD로 투자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이게 꼭 모든 케이스에 맞는 건 아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파이어 혹은 은퇴자의 케이스고요. 이런 경우엔 배당금은 전부 생활비로 쓰이기 때문에 배당주의 비중을 높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생각보다 간단한 거죠. 저는 슈드 배당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뭐 수합 비용이나 운영 수수료가 분명 비싼 게 맞죠. 그래도 QLD를 일정 비율로 가져가는 게 배당에서나 수익에서나 최적이라는 판단이고요. 예를 들어서 8대2 비율이 있다고 했을 때요. 이걸 QLD로 변환할 때 9대1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계산을 해보면 9대1이 아니라 9.3대 0.7 혹은 9.2대 0.8 이런 비율로도 비슷한 성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물론 변동성이 정말 크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남 따라 투자하시면 정말 큰일 나고요. 제 경우에도 전체 자산 중 많아도 5에서 10% 정도 범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도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걸 운영할 때도요. 일반적으로 양방향으로 매수 매도하는 리밸런싱이 아니고요. 저의 경우엔 매도는 QLD만 합니다. 저 같은 배당금 생활자들에게는 이 생활비의 영역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그래서 예를 들면요. QLD가 하락했다고 슈드를 팔아서 QLD에 투자하느냐? 이거 초기에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정말 내가 오늘 먹고 살 돈으로 베팅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차이가 있는 부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슈드와 QLD 조합은 조만간 별도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주 큰 주제죠. 종목에 대한 고민 그리고 다툼들. 이게 보다 보면 투자 전에는
도대체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되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심지어 투자하신 후에도 이게 맞는지 매일같이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종목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세계 최고 기업들 100개, 500개 잘 분산 투자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런 ETF 상품들이 정말 많이 있죠. 정말 솔직한 제 심정을 얘기하자면요. 여기에 있는 ETF들 이거 주사위 굴려서 고르나 사다리 타기를 하나 인생 안 망합니다. 이런 그래프 거의 영상마다 보여드렸죠. 리턴 리스크 프로파일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률 변동성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일정한 선이 생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선 상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게 얘기해주는 게 뭐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결국 수익률과 변동성, 위험성 간의 등가 교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충 골라도요. 그 후엔 그냥 하루라도 더 오래 지속하는 놈이 장땡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너무 답답한 부분이기도 한데 실제로 투자하는 걸 보면요. 난장판입니다. 그냥 꼭 슈드가 아니어도요. 주사위 굴리기로 대충 골라도 3년, 5년, 10년 들고 가시면요. 수익률 상위 5%, 10%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저는 이 투자를 지금까지처럼 평생 지속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재미없다는 슈드로 실제 투자 수익금으로만 5억, 10억, 30억을 넘기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가서도 이걸 이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재미 찾지 마시고요. 그냥 꾸준히 지속 가능한 투자가 최고의 투자가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수십 년, 평생에 걸쳐서 앞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누군가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조금 더 좋은 고민거리를 던져드리겠습니다. 수익률이 좋니 안 좋니로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당신이 이 종목을, 이 투자를 얼마나 오래 또는 평생 지속할 수 있을지 이 고민만 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러한 고민만이 장기적으로 최고의 투자자, 최고의 투자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현되지도 않을 남의 수익률, 과거의 수익률 혹은 백테스트 데이터들로 서로의 종목, 투자를 비난하거나 폄하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 기관의 여러 종목의 데이터를 분석하지만 결국 아무리 종목을 분석하고 고민해도요. 장기 투자라는 키워드가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온갖 커뮤니티, 카페에서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싸우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게 그 과거 차트의 수익률이 본인 계좌에 찍혀 있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투자, 내 수익이 아니라 그냥 어딘가 적혀 있는 남의 숫자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럴 시간 있으시면 그냥 나가서 달리기 하시는 게 훨씬 인생에 도움된다고 확신합니다. 과거의 데이터들, 백테스트들 의미가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니고요. 벌써 엄청나게 많은 출제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때그때 껍데기만 바꿨을 뿐이지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그렇게나 과거의 데이터와 백테스트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러한 출제 사례들을 통해서 나에게 잘 맞는 종목, 전략을 찾는 정도까지는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건 과거 데이터, 백테스트가 없으면 절대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바로 저번 주에 출시된 ETF에 1,000만 원, 1억씩 투자하는 분들 계신가요? 결국 다 과거 데이터 보고 투자합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단순히 수익률이 높았다만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여러 시간, 여러 상황에 걸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정말 유용한 데이터지만 그걸로 이게 좋니, 저게 좋니 하는 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싸우시는 분들 근거로 가져오는 과거 데이터 그게 계좌에 정말 찍혀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싸우세요? 제가 보기엔 저렇게 싸울 일도 아니고요. 서로의 투자를 평가할 때 정말 좋은 지표가 있다면 그게 정말 본인에게 얼마나 잘 맞았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의 수익률이
아무리 우수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종목으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한 단기 투자자보다 재미없는 종목이더라도 하루라도 더 오래 투자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니까요. 같은 논지로 사회 초년생에겐 스파이, QQQ만이 정답인가? 슈드와 같은 배당 투자는 옳지 않은가? 이와 같은 주장들에 대해선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결국 투자의 지속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일 겁니다. 누군가에겐 A가 평생 최고의 종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겐 B가 최고일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됐을 때 최악이 될 수도 있고요. 결국 돌고 돌아서 이렇게 대충 투자하기 위해선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각자 하루라도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본인만의 투자 전략들, 종목들을 찾아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엔 그게 슈드와 같은 배당 성장 중심의 포트폴리오인 거고요. 또 누군가에겐 스파이, QQQ, 또 누군가는 TQ로도 가능한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남의 종목, 남의 데이터로 싸우지 마시고요. 결국 내 계좌에 찍힌 수익률이 진짜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냥 하루라도 더 오래 들고 가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이런 내용의 글을 베투모에 올렸습니다. 베투모 회원분들께서 남겨주신 의견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많이 써주세요. 하트 하트. 이 부분에 대해선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벌써 마지막 영상으로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났죠. 이게 영상이 참 힘듭니다. 제 경우엔 보통 20시간, 40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8시간씩 5일, 딱 일주일에 한 편이 최대치인 겁니다. 힘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이유로 2주 또는 한 달씩 쉬어가는 타이밍, 자빠지는 타이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조해서 글을 써서 공지를 드리기도 했고, 또 이대로 있으면 2월로 넘어갈까봐 설 연휴 첫날에 이렇게 음성 지원 버전 오디오북으로 열심히 옮기고 있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난분분님, 슈드를 극대화하기 위해 QLD를 가져간다고 하셨는데 TQ로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리스크와 리턴 사이의 등가 교환, 그리고 상승, 하락에 둘 다 적용되는 레버리지 효과 때문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QLD, TQ, 최근 5년 차트로 왔다 갔다 캡처해서 보시면 한 번에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차이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TQ가 때에 따라서 정말 좋은 게 많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 반대로 아주 큰 하락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레버리지 특성상 다시 올라오는 게 또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게 5년간의 QLD, TQ의 수익률 차이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근데 벌써 생각해도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하기에 TQ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 선에서는 QLD 정도까지가 딱 좋더라고요. 자, 다음은 QLD와 슈드님. 닉네임 정말 최고입니다. 절세 계좌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파이어 하느라 직투만 하고 있고요. 저처럼 조기 은퇴를 하는 경우에도 ISA를 통해서 분명 돌리는 것도 가능한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인생에 어디서든 이제 복잡도 올리는 걸 일절 지향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저는 조금 더 낼게요. 다음은 백구테디님. 슈드에 몰빵하고 그 배당금으로 QLD 매수하는 건 어떨까요? 이것도 제가 길게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요. 당연히 과거 데이터로만 본다면 QLD에 목돈, 거치식으로 한 번에 매수하는 게 당연히 좋을 겁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방법이 언뜻 들었을 때 이게 뭔가 싶을 수도 있긴 한데요. 사실 이 심리적인 장점이 정말 탁월합니다. 그리고 투자는 사실 심리의 싸움이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린 솔루션은 이 방법을 통해서 배당금으로 꽁돈으로 투자하는 느낌이 나고, 그래서 QLD에 투자하게 된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QLD에 장기 투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경우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지금까지의 모든 얘기는 QLD의 과거 데이터가 매우 좋았기 때문이고요. 반대로 기술주 중심으로 큰 하락이 온다면 거치식이고 배당금으로 매수고 그냥 안 하는 게 최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선택은 그냥 슈드 QLD 같이 동시에 투자하고요. 리밸런싱 하면서 일정 비율로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미래는 모르니까요. 잘 판단해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TPWNS. 자, 볼까요? TPWNS.
WNS. 세준 2월 27일생 세준님. 죄송합니다. 잼투리님의 처음 주식 시작, 초심자에게 길잡이 같은 영상이나 글이 있을까요? 네, 댓글로 짧게 전달해 드릴 만한 글은 아직 없어서 그냥 바로 적어 드렸습니다. 일단 토스나 카카오페이가 가장 쉽죠. 둘 중에 하나 설치하시고요. 다음 돈을 100이라고 봤을 때 거치식 목돈이 됐든 매달 적립식으로 하는 돈이 됐든 그냥 100을 비율로 보시고, 저 같으면 한 80 정도를 스파이, 슈드, QQQ 3개 종목에 분산 투자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20은 현금으로 둘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걸 그냥 계속 유지하셔도 인생 절대 안 망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명 처음 주식을 시작하시다 보면 계속 사람들이 막 온갖 얘기를 해요. 유튜브고 카페고 친구들이고 가족들이고 온갖 종목 이야기, 개별 종목 이야기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근데 굳이 막 관심이 가는데 억지로 끊어내실 필요도 없고요. 다 사보세요.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다 그냥 사보시고요. 그리고 또 막 도파민이 더 여기서 당기신다. 그러면 이제 샀다 팔았다, 테마주, 또 레버리지 같은 여러 키워드가 분명 땡기실 겁니다. 근데 제 추천은 이거 그냥 하지 마라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해봐라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술 같은 거 먹지 마라 하니까 더 궁금하거든요. 막 자기들은 먹으면서 먹지 말래. 좋은 사람도 분명 있을 거니까 저는 오히려 소액으로, 중요한 게 있죠. 1번 스파이, 슈드, QQQ 현금은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도파민스러운 것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니요, 그냥 무조건 해보세요. 주요 투자는 1번으로 충분해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여러 기사도 보고 분석도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몸으로 직접 겪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네, 샀다 팔았다 해보시고요. 테마주 해보시고요. 레버리지도 해보시고 국장도 해보시고 단 1번을 꼭 지키면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빵의 에어님. 슈드 매수 타이밍은 따로 잡으셨나요? 제가 요즘엔 매수를 거의 하지 않고 있거든요. 당장 반년 뒤쯤부터 아파트를 팔 예정이기도 하고 또 이사를 그럼 앞두게 되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해서. 근데 매수를 할 때는 처음엔 저도 월 적립식으로 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매일 샀습니다. 데이터 분석상의 이유 이런 거 절대 없고요. 그냥 매일매일 매수 내역 찍히는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냥 분기에 한번 사셔도 되고요. 월에 한번 사셔도 되고요. 하루에 2번 사셔도 되고요. 기분 좋은 대로 하세요. 그래도 인생 안 망합니다. 근데 안 되는 건 하나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는 거. 6개월 뒤, 1년 뒤, 2년 뒤 하락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겠다. 이런 것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샷디님. 처음에 장투하겠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대로 잘 못하고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네요. 잼투리님처럼 말씀하시는 대로 실행할 수 있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다는 게 존경스럽네요. 저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동네 아저씨고요. 꼭 제가 아니더라도 베투모나 유튜브에서나 이렇게 시행착오를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저도 참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지금까지처럼 제가 관짝할 때까지 평생 장기 투자해 나가는 과정 꾸준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순대님. 정말 좋은 닉네임이네요. 혹시 슈드와 제피큐의 조합은 기획해 보실 생각 없으실까요? 이게 정말 너무 좋은 타이밍인데요. 그동안 제피큐를 괜히 안 다룬 게 아니고요. 데이터가 많이 없죠.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다루지 않았는데 현재로서의 생각은 아마 현금 흐름을 위한 커버드콜 전략에서는 슈드와 제피큐의 조합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슈드와 QQQ의 조합을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두 가지 종목의 조합이 상당히 괜찮고요. 이건 조만간 꼭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에도 슈드와 QLD에 한 가지 제피큐를 섞을지 끝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게요. 다음은 꾸롱님. 바로 다다음 달에 파이어 시작하신다고 하고요. 제가 올렸던 5억, 6억 영상을 통해서 실제 포트폴리오는 슈드 4.8억에 현금 2천으로 하신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달리기를 하신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듭니다. 베투모의 소식 많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회가 된다면 인터뷰로도 한번 뵙고 싶네요. 네, 다음은 아케이드님. 혹시 왜 캐릭터가 토끼인가요? 이건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건 친구가 만들어줬는데 이게 토끼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친구도 토끼를 생각한 것 같진 않은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덕구님. 투자 금액이 3억쯤 되면 한 번에 매수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분할 매수가 나을까요? 뭐 이것도 제가 길게 답변 드리긴 했는데 정말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고요. 뭐 저도 조만간 아주 큰 금액을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사는 게 목표고요. 길어도 일주일 이내에 마칠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정말 수도 없이 고민했었고 지금까지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질문인데요. 근데 이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투자하다 보니까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확실히 이해하게 됐어요. 그냥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낫더라. 네, 정말 제가 서울 아파트 판돈을 그렇게 큰 돈을 하루 만에 살 수 있을지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저도 고민되긴 하고요. 이건 저도 해보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저는 길어도 일주일 이내, 5일 이내가 목표입니다. 네, 해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심혜진님. 그냥 하루라도 더 오래 지속하는 놈이 장땡입니다. 이 말이 참 인상 깊네요. 네, 종목 선정에 계속 고민하셨고 슈드와 QQQ의 조합도 이런 타이밍에 따라서 뇌동매매하는 미래의 자신이 보였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S&P 500, 미국 채권, 한국 채권 네, 이렇게 분산 투자, 자산 배분 투자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하네요. 뭐 너무 좋죠. 뭐 당연히 슈드 QQQ 하실 이유가 없고요. 스파이 단일 투자로도 너무 좋고요. 그런데 스파이에 채권이나 현금까지 더한다면 이건 약간의 수익률을 감수하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자산 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정말 모르니까요. 정말 10년짜리 하락, 장기 침체가 올지 아무도 모르죠. 올지 안 올지 알았으면 전부 TQ, 속수일 투자했을 거고요.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이런 자산 배분 투자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또룡이님.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할 것은 돈 생기면 슈드 줍줍하고 건강 관리 잘해서 최소 150살까지 사는 겁니다. 이거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달아주신 것 같긴 한데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최대 관심사가 건강입니다. 왜냐면 뭐 이제 문제없이 파이어 잘 하면 되고요. 제가 뭘 할 때 즐거운지 이제 잘 알고 있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건강만한 게 없겠죠. 제가 더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별로 오래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죽고 싶었다는 아니고요. 별로 오래 살고 싶다는 욕망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냥 와이프랑 재밌게 살면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최대 관심사가 건강입니다. 뭐 150살은 당연히 어렵겠지만 뭐 80, 90 유튜브 보면 7마회라고 70대 이상인 할아버지들이 마라톤 하시는 클럽이 있거든요. 뭐 80살 넘으셨는데 하프 마라톤 뛰고 그러세요. 엄청 정정하시고요. 저도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뭐 갈 때는 제가 정할 수 없지만 가기 전까지는 최대한 팔팔하게 살자.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괜히 S&P 이겨보겠다고 포트폴리오 열심히 짜는데 뭐 했나 싶기도 하고 배당 성장 투자 일단 계속 해보려고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언제가 됐든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조금 전 댓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후회할 만한 행동을 최대한 싸게, 안전하게 많이 해보는 게 인생이든 투자든 더 잘 살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다 도망치고 피해서도 안 되고요. 또 알고 보니 이게 정말 나한테 잘 맞고 좋았을 수도 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결국 이게 과도기고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다음 댓글, 다다음 댓글에선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시겠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화이팅입니다. 자, 다음으로 무려 방탄소년단 BTS님 감사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이해라는 단어가 가장 콕 박히네요. 공부할수록 종목과 타이밍 그리고 예측은 점점 무의미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답은 본인에게 달려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으로 출발해서 결국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자를 해야만 한다로 도착하는 여정 같습니다. 이러한 꼬리 물음들에서 슈드나 스파이, 개별주 또한 모두 누군가에겐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공감하는 댓글입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지, 그래서 결국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풀어내고 싶은지, 나만의 어떠한 게임으로 만들고 싶은지, 그 질문이 사실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고요. 근데 저는 이 질문에 답을 해 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게 특히나 우리나라는 유소년기, 심지어 청년기까지도 많이 부재한 게 사실이고요. 네, 아무튼 정말 좋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포레스 영원님. 이 내용이 살아있는 영상들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를 충족시켰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영상을 새로 만들지는 못했고요. 그대로 오디오북처럼 다시 옮겨봤습니다. 자, 빨리 넘어가고요. 다음은 비차비차님. 요즘처럼 환이 비쌀 때도 꾸준히 매수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여러 이유로 매수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매수할 때는 그냥 매일 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마라토너님. 최고의 종목이 최악의 투자자를 만나면 그냥 잡주가 됩니다. 반대로 적당한 종목이라도 꾸준히 잘 투자하면 최고의 종목이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좋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런데 사실 이거 제가 준비 중인 책에 이미 썼던 내용입니다.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문장이라서 미리 조금 스포했습니다. 책 출간에 관한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찌님. 슈드 큐큐큐 5대5로 가신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몇 대 몇이고 슈드 몰빵 큐큐큐 몰빵 잘 모르겠고요. 이제 뭘 투자하시든 가만히 계시면 상위 1%, 5% 되신다고 100% 확신합니다. 네, 다 중간에 나가시죠. 다음으로 슈드 수집가님. 저도 작지만 인증용으로 운용하는 계좌가 있는데 배당률 2.8%로 시작했던 게 지금은 4%가 넘었네요. 투자 기간이 늘어날수록 매도할 이유가 없어지는 슈드입니다. 네, 슈드 수집가님, 베트모에서도 활발히 활동해주고 계시죠?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5%가 바로 코앞에 보이죠? 너무 기분 좋고요. 벌써 10%, 50% 달성한 것처럼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차트상에서나 그렸던 배당률이 누군가에겐 현실입니다. 라는 내용까지가 제가 썼던 글의 절반 정도였고요. 여기서 책에 관한 이야기도 조금 했었고 이것도 별도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었죠. 아마 다음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드디어 컨펌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나 결심이나 계획에 대해서도 다음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내용도 다뤘는데요. 네, 이것도 꼭 영상으로 풀어내고 싶을 만큼 구독자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꼭 미니멀 라이프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파이어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한번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영상으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짧게 오늘은 또 PPT 없이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망했죠.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모니터 앞에 앉았는데 결국 지금 또 저녁 9시가 됐습니다.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됐는데 귀경길에 꼭 안전운전 하시고요. 라디오처럼 오가는 길에 잠 오지 않도록 들으시면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도 정말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잼투리였습니다.